책의 구성상은 내용상은 이제는 뭐 극값을 알아보시오, 극대 극소를 알아보시오, 그다음에 변곡점을 알아보시오, 뭐 그래프를 그려보시오 이런 내용들이 대부분. 그다음에 뭐 방정식을 풀어보시오, 그다음에 부등식을 풀어보시오 이런 내용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일단 그래프만 그리면 모든 문제를 다 풀 수가 있는 거고 방정식, 부등식에서는 해석을 조금 식을 변형해서 문제를 풀어볼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니까 일단 그래프만 잘 그리면 나머지 것들은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지금 현재 주 골자라고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방법에 대해서 쌤이 순서를 이렇게 잡아줬습니다. 오른쪽 일단은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좀 먼저 하면 자, 점근선이 먼저 보이는 건 아니야, 실은. 점근선이 먼저 보이는 그건 아니고 우리가 정의역에서 제외가 됐다. 정의역에서 제외가 됐다는 것은 점근선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라서 우극한하고 좌극한을 구해보다 보면 그게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가 뜰 것이다. 뜰 가능성이 높아. 예?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 따른 점근선이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수평 점근선은 x를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보내보다 보면 우리는 점근선이 등장하는데 주의사항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 이 정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를 그릴 때 정의역, 치역은 당연히 먼저 확인해야 되는 거고 치역은 바로 확인이 안 됩니다. 그러겠지? 치역은 바로 확인이 안 돼. 정의역은 바로 확인할 수가 있어. 그러겠지? 식이 조건이 맞지 않은 것은 정의역에서 빠진다. 그러면 그 부분에서 점근성이 될 수 있으니까 그 칸을 한번 조사해 보자 이런 거고 식을 다 딱 봤을 때 우리는 이 대칭성에 대한 것은 사실 주기성은 바로 보이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주기적인 내용을 아는 함수에 대해서만 나오는 거고 대칭성은 정확하게 판단하고 넘어가야 우리가 할 일이 절반 정도 준다 이 말이고 식을 봤을 때 평행이동이 됐다고 하면 평행이동에 대한 표현법이 나왔다 하면 우리는 제일 쉬운 식으로 일단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아 그래프가 평행이동 됐을 거라고 판단이 될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식의 폼들을 정확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좀 생각이 부족한 것은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에 대한 식은 조금 부족합니다. 이제 평행이동을 했다. 우리가 평행이동은 식이 보이잖아. 플러스 마이너스 얼마가 되면 되니까. 대칭이동에 대한 것은 부호가 반대가 됐다. 그 다음에 뭐 x는 a 대칭, y는 b 대칭 이런 식이 있잖아요. 뭐 함수가 y는 fx라는 함수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y는 f 뭐 2a-x 이런 폼으로 바뀌었다 이거야. 그러겠지? 그러면 얘는 뭐야? x는 a 대칭에 대한 내용이고 식의 y는 뭐 2b-fx 이런 꼴이 났다 이거지. 얘는 좀 단순한 형태입니다. 단순하단 말은 이 폼밖에 없다 이 말이야. fx 자체가 그래프가 있는 거고 그에 따른 2b-fx 얘는 y는 b 대칭이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많이 보는 형태는 뭐 이런 형태를 많이 봐. f 뭐 ef 뭐 k 마이너스 fx 이 말은 y는 fk 대칭이 된다고요. 그러면 그래프가 이렇게 있으면 k 값을 움직여 가면서 얘를 대칭시킨 그래프 형태가 나올 것이다 라는 거고 얘가 이제 조건에 따라서 범위에 따라서 어떤 놈은 fx를 쓸 거고 어떤 놈은 요 놈을 쓸 거고 어떤 놈을 왼쪽은 요걸 쓸 거고 오른쪽은 요걸 쓰겠다 이거야. 그런 거를 가지고 그래프를 먼저 그려놓고 문제를 풀겠다라는 것은 일단 fx를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런 것을 판단하겠다 이런 내용이 되겠어요. 지금 하자는 것은 그래서 fx를 좀 잘 그려보겠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칭성을 빨리 보면 문제가 조금 더 편해질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생각해야 될 것은 뭐 극한값에 대한 얘기입니다. 극한값. 극한값은 뭐 점근선이 나타나면 우극한 자극한 할 거고 무한대로 보내본다. 그래서 연습을 하다 보면 어떤 문제는 극한을 먼저 할 거냐 극한을 안 할 것이냐 이런 게 판단이 될 것이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그래프의 모양이 대략이라도 결정이 되면 우리는 프라임하고 투 프라임을 할 것이다. 알겠죠? 그래프가 결정이 되면 필요에 따라서 프라임을 할 거고 프라임은 대부분 합니다. 왜냐면 그래프의 첫 번째 목적은 여튼간 극점, 증가 감소에 대한 극점을 구하자는 게 목적이 많아가지고 프라임은 대부분 문제에서 무조건 하게 돼 있어. 근데 선생님은 그래프를 먼저 판단을 하고 프라임을 하라는 소리야. 그러지?
그럼 내가 그래프를 판단을 했는데 프라임을 계산했더니 이게 오차가 발생할 수도 있겠지. 내가 생각한 틀이 아니야. 그러면 수정 작업을 해야 돼. 둘 중에 하나는 틀렸을 거니까. 웬만하면 프라임을 먼저 믿는 게 맞아요. 그 연산 실수를 하지 않았다면. 내가 그래프를 판단했지만 뭔가가 다르다는 것은 잘못 생각을 했다는 소리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우선권을 프라임 쪽에서 우선권을 갖고 그러면 그래프를 수정을 해야 돼. 아, 이런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판단하면 되겠어요. 자, 2 프라임은 굳이 할 필요는 없어 실은. 2 프라임에 대한 얘기는 뭐에 대한 얘기냐면 변곡점에 대한 얘기고, 변곡점에 대한 얘기는 우선권이 어떤 내용이냐면 그 변곡점을 지나는 변곡 접선이라고 말합니다. 그 변곡 접선이 하나의 또 영역이 된다 이거지. 그 영역에 따라서 접선의 개수나 접선의 판단이 거기서 경계가 발생하니까 필요할 것이다 이건 거예요. 알겠나요? 이 그래프의 모양이 내가 그냥 딱 식을 봤을 때 그래프의 모양이 나오면 사실 프라임만 하고도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들 꽤 많다. 아시겠죠? 2 프라임은 이유가 있다. 알겠지? 대놓고 처음에 개념 문제에서는 변곡점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물론 학교 내신에서도 마찬가지로 변곡점을 구하시라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 변곡점은 계산을 통해서만 나온다. 마찬가지로 극점도 계산을 통해서만 나옵니다. 그러겠지? 됐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아는 그래프는 변곡점이 보이는 경우도 있고 어느 정도 아는 그래프는 극점이 보이는 것도 있어. 뭔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극점은 대부분 최대값, 최소값을 결정을 시켜주는 어떤 중요한 핵심 요소가 된다. 변곡점은 접선과 관련이 돼 있다. 이 정도 관계성을 생각하면 되고 필요하면 이제 절편을 구한다. 필요하면 절편을 구하고 정점을 구한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다시 한번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여기서 선생님이 설명이 안 된 것이 뭐냐면 그래프를 그림에 있어서, 자, 그래프를 빨리 그려야 되니까 우리는 그래프를 그래프를 그릴 때 우리는 어떤 그래프를 이용할 거냐면 fx 빼기 gx를 그릴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fx 곱하기 gx를 그릴 거야. 그 다음에 fx 더하기 gx를 그릴 거야. 자, 빼기하고 더하기는 그래프 그리는 것은 빼기가 좀 더 편합니다. 됐어요? 더하기 그래프는 뭐가 좀 더 형태가 나오냐면 우리가 사선 점근선이 있었죠. 사선 점근선 두 개가 더했다 이거지. 그럼 얘가 0이 안 되면 얘도 0이 안 된다. 다시 얘가 0이 안 되면 전체는 fx가 되지 않는다. 라고 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배경이 될 거야. 하나를 그려놓고 그 위에다가 그래프를 그리게 된다. 그래서 점근선 형태가 나오게 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줬죠. 됐어요? 이해되죠? 자, 얘는 어떤 내용이 발생했냐면 역수의 합이네. 역수의 합. 그러지? 역수의 합이면 얘가 양수 조건이면 뭐가 있을 거야? 산술기하가 있을 거야. 산술기하가 있다는 것은 최소값은 구할 수 있겠지. 최소값은 2가 되겠고 어떨 때? 얘랑 같을 때. 다시 말해서 x가 1일 때 이 점이 1,2가 된다는 것은 어느 정도 판단할 수가 있겠다. 이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그려진다면, 자, 왜 이렇게 그릴 수 있어? 얘가 0이 안 되죠. 얘가 0이 안 되니까 y가 x가 안 되는 거죠. 얘가 0이 안 되니까 전체 y는 x가 안 돼서 y는 x가 점근선이 되고 그 점근선 위에다가 x분의 1을 그렸다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래프가 이 점을 지나게 되는데 이 점은 1,2가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미분 없이 우리는 이 점을 판단하고 마무리 지었다 이거지. 마무리 정확하게 맞는가는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계산해야 되고 우리가 그래프를 어느 정도 알고 있는 그래프라면 거기서 마무리 지을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형태는 지금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프 형태가. 자, 어떤 그래프가 나올 거냐면 일단은 분수 형태의 그래프가 나올 거야.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안 그려봤던 그래프 중에 분수함수 그래프. 분수가 차수가 예전에는 분모 1차만 나왔는데 이제 분모 1차, 뭐 2차도 등장할 거다 이런 내용이고 나머지 그래프는 우리가 아는 뭐 다항함수, 지수함수, 삼각함수 걔네들을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기는 없다. 나누기는 없어. 나누기는 없고 곱하기로 바꿔서 그래프를 그릴 거다. 이해되시죠? 그렇게 짬뽕을 시킬 거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럼 식을 딱 보는 순간 이 문제는 어떻게 그래프를 그려야 되겠는지 생각을 하고
자, 그래프가 빨리 모양 개형이 나온다 하면 그래프를 대충 하나 그려놓고 정확한 작업은 문제가 원하는 작업을 하겠다. 미분 한 번 하겠고 필요하면 미분 두 번 하겠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몇 개 더 연습을 해볼게요. 자, 뭐 요건 곱하기 그래프야. 자, 곱하기 그래프는 너희들이 지금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데 얘를 곱하기 그래프를 그린다고 하면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요거는 저번 시간에도 한번 연습을 한 것 같은데, 자, 그래프의 대충의 모양이기 때문에 이거 100%는 신뢰는 안 됩니다. 확실한 점만 얘기가 될 거야. 두 개의 그래프를 그리고 두 개의 확실한 점은 0은 둘 중에 하나가 0인 것은 확실하. 두 곱하기 0인 것은 확실하고 우리가 양수 음수는 확실하네. 양수 음수는 확실하고 그 다음에 확실한 것이 극한값은 확실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끝으로 가면 무한대 곱하기 무한대니까 무한대가 될 거야. 아, 양수 무한대. 이쪽은 왼쪽은 양수니까 여튼간 양수가 되겠고 이쪽은 지수는 0으로 가고 다항함수는 무한대로 가지. 순서가 어떻게 돼서 지수가 제일 크고 다항함수 로그함수입니다. 그렇지? 지수, 다항함수, 로그함수. 뭐 순서는 로그함수, 다항함수, 지수함수 이렇게 순서로 로다지로 보통 많이 애용기 하는데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나올 거야.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증명을 할 수가 없다. 증명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받아들여라. 이 정도의 느낌이야. 그래서 만약 문제에서 그 내용이 필요하다 보면 설명을 해줍니다. 두 개를 극한값을 했을 때는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지. 이 문제에서는 분명히 이렇게는 나왔을 거야. 리미트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x제곱 2x는 뭐가 된다? 0이 된다고 나왔을 거라고. 요거는 조건에 주어집니다. 우리가 계산 못하는 것은 이건 조건에 나왔을 거라고 해.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자. 이 정도고 현재 0으로 가는데 0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일단은 0은 중요하지. 0이 안 중요한 게 아니고 0이 중요한데 0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가 적고 가자 이거죠. 그래프가 어째 0이고 오른쪽 끝으로 가면 무한대가 될 거고 왼쪽 끝으로 가면 0으로 가까이 가는 그래프가 되니까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나갔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우리가 아는 사실이 세 가지는 알지. 이 정도는 알고 있잖아. 그러지? 이렇게 올라가면 이게 꼭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니까 실은 이런 식으로 그려도 되지만 보통은 우리가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니까 이 x축을 점근선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을 거야. 0 플러스니까. 그래서 이 점을 지나면서 이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래프의 모양은 아마도 이런 식으로 우리는 미분 가능하게 그려야 된다고요. 미분 가능하게 이 정도의 그림이 나오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확실하냐에 대한 것은 미분을 통해서 두 번 미분을 통해서 마무리 짓는다. 이 정도가 되겠죠. 그러겠지. 그러면 그림을 보면 보이는 위치가 두 군데가 또 보이네요. 일단은 자, 이 점은 100% 확신할 수 있었지. 이 점은 확신이 아직은 안 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올라갔다 내려온 건 사실이야. 근데 올라갔다가 낙타등이 하나냐 아니면 두 개냐 세 개냐 이거는 모른다 이거지. 하지만 우리는 문제를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어느 정도 맨날 연습을 하다 보면 확신이 있을 거라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죠? 요 정도 그림을 그려놓고 얘를 이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자 2x 여기서 설명해 줬는 건 모르지만 자 y는 2x fx 미분은 2x fx 플러스 f 프라임 x. 연산 조금 더 빨리 하는 방법이야. 이거는 그나마 쉬운데 y는 2의 마이너스 x fx. 요게 조금 헷갈려. 자, 미분하면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fx 플러스 f 프라임 x. 너희들이 얘를 곱미분을 할 거야. 미분 그대로 미분을 할 건데 그게 식이 한 번 더 적어야 돼. 곱미분을 하긴 할 건데 식을 한 번 더 적어야 되니까 습관적으로 좀 고생스럽다 싶으면 이 연습을 해가지고 적으면 좀 더 편해질 거다 이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지금 미분하면서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너희들이 마무리 지어놓으면 미분까지 해놓으면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이 미분하기 전 식하고 미분의 결과물 식이 있을 거야.
식의 모습은 다를 거 아니야. 식의 모습은 다를 거 아니야. 그러지? 근데 이 식하고 미분하기 전 식하고 다시 말해서 EX, FX랑 그렇지? 미분의 결과물인 EX, FX 플러스 F 프라임 X는 짝을 지어놔야 됩니다. 대응 관계를 시켜놔야 돼. 그래야 적분 가서 너희들이 덜 힘들어. 미분할 때 EX, FX는 우리는 미분할 때는 어떻게 하냐면 미분 법이 있기 때문에 다 모든 식을 다 미분할 수가 있어. 어떻게 나오든 우리 미분할 수가 있잖아. 이해되니? 미분식은 이렇게 넘어가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미분하는 방법대로 하면 결과물이 나옵니다. 근데 거꾸로 가는 게 힘들어. 거꾸로 가는 논리를 잘 알아야 되니까 미분하기 전 식하고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요 식하고 요 식을 뭐 해야 된다? 대응시켜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다음에 적분할 때 요 식하고 요 식을 볼 수가 있는데 보통 문자로 놓으면 형태가 파기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문자로 된 것이 더 쉬워. 알겠나요? 근데 식으로 돼 있는 것은 얘가 연산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연산의 결과물이 나와버리니까 얘를 어떻게 해서 이게 나왔을까라는 연결고리를 찾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보정 작업하면 돼요. 이런 식 어디서 나왔는데 요놈을 미분하면 됐던데 하고 얘를 추론하고 왔다 갔다 2번 정도 가면 결과물이 나올 수 있다. 어디에서 미분인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미분할 때 얘를 갖고 바로 넘어가지 말고 바로 넘어가는 것은 하더라도 다음에 이 식하고 이 식을 2개를 연결을 계속 시켜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그래 적분 갈 때 덜 고생한다. 알겠죠? 그래 연산이 더 빨라진다. 가면 적분법도 배웁니다. 근데 미분할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적분이 안 되는 것이 있어. 이게 미분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한정적이라는 거야. 다 나온 게 아니라 일부만 나와. 그러겠지? 일부만 나온다는 것은 이 식이 내가 지금 결과물로 보지 않은 식이 나왔다는 것은 이거는 적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내가 미분의 결과물로 나왔던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걔를 적분하면 거꾸로 가야 된다는 소리지. 근데 미분의 결과물이 없었던 식들이 있단 말이야. 내가 보지 못한 식은 적분이 안 된다는 소리야. 그러면 식을 변형을 해라 이런 소리야 일단. 뭔지 알겠나요? 그래서 미분할 때 정확하게 식의 폼이 어떤 이런 식이 나왔다 하면 우린 적분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야. 적분을 해봐라는 것이 아니라 연결을 대응을 시켜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무슨 말이냐면 요놈을 미분했더니 이제 EX, FX, X제곱 쓰고 플러스 EX 쓰겠다 이거지. 그러면 요놈이 결과물이잖아. 이 결과물과 나오기 전하고 얘하고 얘를 거의 사진처럼 대응관계를 생각해 놓고 있어요. 이 형태는 EX, FX에서 나왔을 거다. 그러면 그 FX가 뭐냐 이거지. 그럼 요놈은 FX 플러스 F 프라임 X였어 원래. 그러지? 그리고 요 식을 보면서 얘랑 짝을 지어놔야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럼 얘를 보는 순간 얘는 EX, X제곱을 미분해서 왔구나 라고 생각하면 적분이 쉽게 된다 이 말이 되겠죠. 됐어요? 근데 그 방법이 아니라도 방법이 있어야 적분법을 또 배웁니다. 그렇더라도 미분의 역이라고 생각하면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알겠지? 미분은 다 되는데 적분은 안 되는 것이 있다. 오케이? 그러면 얘가 뭐가 돼? 우리는 뭘 찾을 거야? 얘는 0이 되는 게 없지. 얘는 부호변화가 없어. 선생님 부호변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부호변화가 우선권을 갖고 0이 되는 게 그 다음이야. 됐니? 0이 되는 걸 찾고 부호변화를 찾으려 하지 말고 부호변화에 대한 생각을 하고 0을 찾는 거라고 해. 어디서 부호변화가 있어? 0하고 마이너스 2에서 부호변화가 있음을 우리는 확실히 알고 있다. 그러면 요 라인이 얼마고 마이너스 2인 게 보이고 0은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었죠. 그래프를 똑바로 그렸다 이거지. 그래서 증가 감소가 바뀌었다. 그래서 마무리 작업은 여기다가 F-2만 집어넣으면 2의 제곱분의 4 이런 식으로 해서 요놈의 y값이 등장하겠다 이 말이고, 자 2의 값은 대충은 알고 있어야 돼. 2의 값은 얼마지? 2.7 정도 됩니다. 2.7의 제곱분의 4는 1보다 작다. 요 정도만 판단하고 있으면 됩니다. 얘의 값이 대략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되는지만 판단하면 되는 거고, 실제 내가 그래프를 그렸는데 내가 이 봉오리를 생각보다 높게 그릴 수도 생각보다 낮게 그릴 수 있어. 그러다 보면 뭐가 발생해? 왜곡이 좀 심해지는 경우가 있지. 너무 심하다 싶으면 그래프를 좀 더 수정해서 그래프를 그려야 돼요. 뭔 말인지 알겠나요? 이해됐습니까? 왜? 얘랑 어느 값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겠지.
이 값하고 이 값을 비교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잖아. 그러면 요런 그림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해야 된다. 너무 왜곡이 심하면 다시 그려야 된다. 왜? 이 처음에 그렸던 것은 대충의 그림이잖아. 2의 제곱분의 4는 1보다 작은 값이잖아. 2.7이면 6.4, 1보다 좀 작아요. 3분의 2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이 값은 이 1보다 더 아래쪽에 그리는 게 맞아요, 실은. 더 내려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다. 이 정도는 판단하고 문제를 풀 거고, 현재 그래프는 이쪽은 아래로 볼록이고 이쪽은 위로 볼록이고 이쪽은 또 아래로 볼록이에요. 그럼 변곡점이 두 군데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고 필요하면 구하겠다. 됐지? 그럼 다시 구해보면 F2'을 구해보면 2x의 x제곱 플러스 2x하고 미분하면 2x 플러스 2가 돼서 4x 플러스 2. 연산 되니? 쉬운 연산이야. 쉬운 식이야. 생각보다 쉬운 식이니까 연산이 이렇게 바로 가야 된다 이 말이 되겠지. 만약 부호 때문에 헷갈린다 싶으면 쓰고 가는 게 맞고, 그러지? 그러다 실수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계속 암산으로 연습해보는 연습을 해봐야 그래야 역으로 올 때 좀 빨라질 것이다 이거야. 못 찾네. 우리는 못 찾아. 근해 공식 써야 돼. 근해 공식. 그러니까 질문 자체는 없지만 이런 점이 발생할 거라고. 이런 점이 발생하면 요 점을 지나는 변곡 접선이 있을 거 아니야. 변곡 접선이 있다는 것은 요 변곡 접선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 변곡 접선이 갖고 있는 특징, 요점에 대한 질문도 나오겠다. 이러는 것이 되겠습니다. 뭔 알겠니? 그리고 접선의 개수는 이 변곡 접선을 그려놓고 영역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 영역마다 접선의 개수가 달라집니다. 요거는 아래를 보려고 할 때 내 그림을 좀 설명한 것 같아. 우리가 3차 함수에서 연습 많이 하고 4차 함수까지 연습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연습하는데 아주 많이 나온 편은 아닌데 한 문제씩 등장합니다. 변곡점 얘기하고 나서 뭐가 나올 거라고? 접선의 개수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그 변곡 접선을 경계로 접선의 개수가 달라진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이해되니? 여기 한번 그려볼게요. 몇 개냐면 현재가 몇 개냐면 여기 한 개 있습니다. 여기 한 개 있어요. 그 다음에 이쪽에 한 개 있고 이쪽에 한 개 있어서 세 개가 떨어집니다. 그러지? 그럼 이쪽은 변곡 접선이 여가 있어요. 그러면 이쪽은 몇 개냐면 이쪽 하나밖에 없다는 거지. 그러지? 변곡 접선 위에는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개수가 3개, 2개, 1개로 떨어졌네요. 보통 한 개씩 차이가 나겠어요. 경계를 통해서 한 개씩 이게 커질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고 이 정도만 판단하고 있고 나오면 그때마다 한 번씩 할 거고 실제 우리 문제집 풀다 보면 센 정도 풀면은 많이 없어. 문제는 내가 봤을 때 많아야 한 2문제밖에 없을 거고 다음에 너희 좀 어려운 문제 풀다 보면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라는 소리인데 그 부분에 얘기를 하라는 소리는 이계도 함수를 구해봐라 이런 소리가 되겠죠. 다음 얘는 무슨 그래프냐면 빼기 그래프입니다. 빼기 그래프는 두 개의 그래프를 lnx 그리고 x 그래프를 그릴 거야. lnx에서 x를 뺐어. 자, 우리가 아는 그래프는 그래도 정확하게 어느 정도 정확하게 그려줘야 돼. 정의역이 있네요. 정의역이 뭐가 있어? x는 0보다 컸네요. x가 0보다 크다는 것은 극한값을 해봐라 이 소리가 되겠지. 자, 일단 빼기 그래프니까 누구에서 누구를 뺐어? lnx에서 x를 뺐어. 밑에서 요놈을 뺐어. 요놈에서 요놈을 뺐어. 요 간격인데 뒤집어진 거지. 그럼 요거는 얼마가 돼? 마이너스 무한대가 되겠지. 점점 절대값이 적어지다가 요거의 차이는 확실하지. 음수에 여기가 1이니까 차이가 마이너스 1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줄어든지 요건 잘 모르겠네. 정확하게 모르다 이 말이지. 그러고 나서 다시 벌어지게 되겠지. 그러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올라오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러한 그래프 형태가 나올 것이다 이거지. 그러면 질문은 요거에 대한 얘기는 분명 나올 거니까 요놈은 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할 것이다. 그럼 미분하면 f'x는 x분의 1 마이너스 1 그래서 x의 1 마이너스 x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됐냐 이런 거야. 됐습니까? 현재는 x는 양수니까 얘는 부호 변화 없고 얘만 부호 변화가 뭐에서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 이거지. 증가해서 감수로 바뀌었다. 그래서 극대 맞게 그렸네요. 이 위치는 그래서 얼마다? 1, 집어넣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된다. 그림의 위치는 틀렸다. 여기 위치가 맞다 이 말이에요. 뭔 말인지 알겠지?
뭔 말인지 알겠지? 보정 작업은 필요합니다. 아, 이 정도의 느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그려볼게요. sin x 마이너스 x 코사인 x 주기가 한 주기가 좀 떨어져 0이 빠졌긴 했는데 빠졌어요? 자, sin x는 기함수, 코사인 x는 우함수, x는 기함수. 곱했어? 곱했어. 어떻게 알아 있어? 코사인 우함수지. 코사인 x 대신에 x 제곱을 넣어갖고 우기만 판단하는 거야. x 제곱은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 기함수니까 우리는 어디 반할 거야? 0만 하겠다 이거지. 0 오른쪽만 하겠다. 0 오른쪽만 하겠다. 그대로 나온 거야. 그리고 기함수는 당연히 뭘 지나? 0,0을 지나겠지. 0,0을 지나고 오른쪽만 그리겠다 이 말이 되겠죠. 자, 이 그래프도 어렵고 이 그래프도 어려워. 물론 이 그래프 그리고 요거 곱한 그래프를 그려갖고 하는 건데 이거는 세벌 작업이야. 곱하기 따로 그리고 사인 그려가지고 빼기 또 그려야 되잖아. 그러지? 할 수는 있지만 너무 힘들다 이 말이지. 우리가 아는 함수 2개 정도는 하는데 뭐 3개 정도에는 사실 그래프는 그리는데 그걸 생각하는데 시간이 더 걸릴 거니까 그냥 바로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자, 코사인 x 상감수 미분이니까 차분하게 해볼게요. 얘는 미분 그대로 플러스 그대로 미분 마이너스인데 코사인이 플러스가 돼서 이렇게 됐네요. 그래서 코사인 사라지고 코사인 사라지고 요놈이 부호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네요. 그렇지? 현재 범위는 양수 쪽만 우리는 하고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양수. 사인이 부호 변화가 있는 데서 부호 변화가 있겠다라는 거네. 그렇지? 그럼 사인의 부호하고 증감이 그대로 따라가네. 그럼 사인은 파이 2파이에서 양수. 0부터 파이까지는 양수. 파이부터 2파이까지는 음수. 이렇게 되겠지. 그 부분에서 증가 감소가 파이에서 바뀌겠다. 파이에서 증가해서 지금 요놈이 지금 사인 그래프야. 자, x는 부호 판단이 안 해도 되니까 우린 사인 x만 갖고 뭔 판단한다고? 부호 판단만 하는 거야. 자, 미분은 우리는 부호 판단이야. 뭐야 할까요? 증가 감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 거기에 있는 값을 믿는 게 아니라 일단은 부호만 믿는다. 그러면 요 라인에서 증가, 요 라인에서 감소, 요 라인에서 증가, 요 라인에서 감소 이렇게 되겠지. 됐나요? 그러면 얘는 증가, 감소. 자, x축은 모르겠네. 일단 기함수니까 0을 지나는 건 사실이야. 0에서 출발했어. 그래서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여기서는 증가, 여기서는 감소, 증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조금 더 생각을 한다면 x가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계속 값이 커지잖아요. 그러지? 그러면 사인하고 곱하면 당연히 계속 절대값이 커진다는 생각하니까 얘가 그래프가 이렇게 낮게 시작해서 점점 폭이 늘어나는 어떠한 모양을 갖고 있을 거라는 거죠. 됐니? 뭔 알겠니? 예, 정확한 값은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야? f에다가 뭘 집어넣을 거야? 0을 집어넣으면 0이고 파이를 집어넣고 파이를 넣었더니 0 파이인가요? f 대신에 2파이를 집어넣고 사인은 0이니까 코사인만 가면 되니까 마이너스 2파이가 되고 f 3파이 집어넣었더니 3파이가 되고 느낌은 알겠네. 느낌은 알겠어. 오케이. 그러면 그래프를 우리는 증가인데 파이까지 가고 그 다음에 파이까지 가고 그 다음에 2파이까지 떨어지고 그 다음에 3파이까지 올라가고 그 다음에 4파이까지 떨어지고 이런 식의 모양을 갖고 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이제 뭐가 나올 거냐면 당연히 요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요 라인에 대한 얘기가 나오겠지. 그죠? 여기가 파이, 여기가 마이너스 2파이, 여기가 3파이, 여기가 4파이. 이렇게 되겠지.
그럼 요 라인의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교점의 개수하고 연결이 되겠죠? 교점의 개수가 짝, 홀, 짝 이렇게 바뀌는 거고 교점이 위쪽이 있을 거고 아래쪽이 있을 거야.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리고 나서 글고 갖고 놀아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뭔 말인지 알겠지? 자, EX sin X도 마찬가지로 자, EX는 무슨 함수인지 모르지? 무슨 함수인지 기함수, 우함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얘는 기함수니까 어떤 함수인지 몰라. 그러지? 두 개의 함수를 무슨 그래프야? 얘는 곱그래프입니다. 사인은 뭐 이 정도만 그려볼게요. 이 정도의 느낌은 알겠어. 자, 우리가 그래프를 그리다 보면 이런 점이 발생한다,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은 차 그래프에서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 차 그래프에서는 두 개의 차니까 0이 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곱 그래프에서는 사실 중요하진 않아요. 어차피 만나더라도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계산을 못 하겠다. 뭐만 따질 거야? 양수, 음수만 따지겠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그래프는 어디야? 이런 점에서 0이 되겠다. 이게 되겠지? 그리고 자, 뭐 그 밑에도 있어요.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여기는 양수, 여기는 음수. 양수, 음수가 왔다 갔다 할 거고 얘 사인은 왔다 갔다 폭이 거의 또 주기함수 형태인데 얘가 절대값이 양수에서 이렇게 줄어들고 있겠지. 그러면 추론적으로 여튼간에 왼쪽이 더 폭이 절대값이 더 클 거고 오른쪽은 더 줄어들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 그러겠지? 그럼 그래프의 모양이 왼쪽이 더 이렇게 폭이 더 넓고 점점 줄어들겠다. 줄어들겠다. 뭐 이런 식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의 생각이니까 분명 이제 요 점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봐라. 라고 하고 그의 위치에 대한 얘기는 건드려봐라. 이렇게 되겠죠. 그 미분을 통해서 이러한 위치를 찾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함수값을 찾고. 그러지? 자, f'x는 2의 마이너스 x 마이너스 x야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사인 플러스 미분 코사인 x 이래 되겠지. 됐지? 자, 얘를 계산을 할 때 이걸 주의하라고. 선생님이 얘의 부호 변화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라고. 얘를 우리가 일단은 0이 되는 걸 찾기 위해서 요놈을 이렇게 바꿨어요. sin x는 코사인 x 이렇게 바꾸면서 헷갈리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근데 우리는 그래프가 있지 이제. 그래프가 있다는 것은 식을 이렇게 바꿔도 관계가 없다가 되겠지. 식을 바꾸지 않는 것은 우린 증감에 대한 판단을 정확하게 하기 위함이잖아. 식을 바꾸지 않고 요 식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문제를 푼다는 것은 증감에 대한 판단을 하기 위해서 요 식을 변형시키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알겠나요? 근데 우리는 그래프를 그려놨으니까 증감을 알고 가기 때문에 점만 찾으면 되는 거지. 극대 극소에 대한 생각은 해놨어. 뭐만 찾을 거야? 우리는 증감에 대한 얘기만 극점만 찾을 거라고. 그럼 사인과 코사인 같은 점 얘를 바꾸면 탄젠트가 1인 점 요게 좀 더 편할 수도 있겠네. 물론 사인 x는 코사인 x 우리는 구할 수 있습니다. x좌표 y좌표 같은 위치 45도 그 다음에 파이 플러스 45도 탄젠트가 1인 것이 45도 주기가 파이 똑같네요. 됐지? 그러면 이러한 위치가 얼마가 될 거야? 얘가 4분의 파이 여기가 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위치 판단을 하고 정확한 값은 대입해서 풀겠다. 그럼 표현 자체가 약간 불편하니까 뭐 단답으로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있겠죠. 그렇지? 그래서 극점 찾으면 우리는 마무리. 그리고 이용. 알겠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자. 뭐 그냥 그래프 그리는 중요해. 너희들이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 거야. 이제 미분 이제 그래프 대충 모양 나오면 미분 안 하고 넘어갈 겁니다. 이제. 그래프 모양 나오면 넘어갈 거야. 바로바로. 자, 얘는 정의역이 x는 0보다 크다.
그리고 x제곱 그래프는 자 오른쪽만 그려야 되는데 그래프 모양이 안 나오니까 왼쪽까지 그린 거야. 요거고 lnx는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네요. 틀렸지? 이렇게 그리면 안 된다겠지? 나누기 우리는 할 거 아니야. 할 거 아니잖아. 뭐 할 거야? 곱하기로 바꿔서 풀 거야. 그럼 곱하기란 것은 lnx 곱하기 x제곱분의 1로 바꿀 거야.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우리는 알아 몰라? 알고 있다. 이런 그래프지. 뭐라고? 얘를 lnx 곱하기 x제곱분의 1로 바꿔서 풀 거라고. 이렇게 볼 거라고. 그래?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우리는 그릴 수 있다. x분의 1하고 유사하게 생겼습니다. 우함수 형태고 왼쪽은 그릴 필요 없지만 이렇게 생겼어. 됐지? 그럼 두 개의 무슨 그래프야? 곱하기 그래프니까 확실한 점 0 찍고 그 다음에 무한 들어갑니다. 무한 들어가면 얘는 0이 되고 얘는 무한대가 되겠지. 누굴 따라가? 다항함수를 따라간다. 로그 다항함수 따라간다. 0으로 간다 이 말이야. 이쪽으로 하면 0으로 접근할 거고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이쪽. 얘는 무한대고 얘는 마이너스 무한대지. 음수이고 여튼 간에 마이너스 무한대. 그럼 이쪽은 이렇게 내려가는 게 맞고 이쪽은 이렇게 오는 게 맞으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0으로 접근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되겠다. 그러면 어떤 위치를 구해야 되는 것은 대충 알겠죠? 됐죠? 다음 뭐 루트 있으니까 루트도 마찬가지로 그려볼게. 얘는 어떻게 그려? 자 일단은 정의 여기 x는 10보다 작다. 10보다 작다 맞나? 작거나 같다. 10까지만 그릴 거야. 10보다 작으니까 왼쪽으로 그려야겠네. 그러면 왼쪽으로 그래프를 그릴 거고. 아 그래프 자체가 왼쪽으로 가네. 이렇게 가네. 이렇게. 예? 얘랑 얘를 어쩐다 곱할 거다 이거지. 얘를 곱할 거다라는 건데 정확하게 아는 점은 이 점하고 이 점은 알겠고 요 사이 얘가 10이죠. 좀 더 옆으로 그랬어야 되는데 이쪽은 양수고 이 점에서 이 점으로 왔어. 그러면 뭐 볼록 이렇게 왔겠지. 그렇지? 여기서부터 그릴 거니까 여기 뒤로만 그릴 거니까. 그다음에 이쪽은 어떻게 돼? 이제 이쪽은 플러스 얘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갈 거고 플러스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가 돼서 그래프의 모양은 뭐 이런 식의 느낌으로 오겠다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점 구하고 마무리 짓겠다. 이런 느낌이라고 해. 됐습니까? 자, 분수함수는 뒤에 나올 거니까 뒤에 가서 이제 할 거고. 자, 요것부터 해볼게요. 분수함수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2번부터 가볼게요. 왼쪽 2번. x제곱 플러스 x분의 1. x제곱 우린 그래프를 알고 x제곱 플러스 1의 그래프도 알아. 그러지? 기본적으로 우함수고 정의 여기 0에서 0이 빠졌네요. 0이 빠졌다는 것은 당연히 0에서 점근선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알겠죠? 그럼 우리는 이 그래프를 그릴 줄 안다 이 말이 되겠고 그래프를 우함수니까 오른쪽만 그리면 왼쪽은 대칭적으로 그릴 거야. 우리는 그래프가 지금 x제곱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생겼고 0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x제곱분의 1의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어. 그러니까 우리가 뭐 했어? 얘가 0이 안 되니까 우리는 전체가 x제곱이 안 되겠다. 이 x제곱이 뭐가 된다? 점근선이 되겠다 이 말이 되겠죠. x제곱이 요놈이 점근선이 되고 이 그래프 위에 있다가 얘를 그리겠다 이런 거니까 그래프의 모양이 점근선 이렇게 접근하는 그림이 나오겠다. 우함수니까 왼쪽도 똑같이 대칭적으로 그림이 되니까 우리는 뭐 점이 있다. 이런 점이 보이겠네. 왼쪽도 그리게 되면 뭐 이런 식의 느낌이 되겠죠. 나는 이 부분을 알고 그린 거고 실제는 계산을 해봐야 되는 게 맞아. 상식적으로 두 개를 더하니까 얘가 0이고 얘가 무한대니까 일단 무한대가 된 것은 알 수 있겠지. 이 정도의 모양이 됐다는 거고 요 라인이 대칭적이니까 당연히 딱 접선의 개수가 두 개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극소에 대한 얘기를 나올 수도 있고 뭐 교점이 두 개다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을 거고 똑같은 말이겠죠. 여기까지 이래지. 그럼 여기만 알면 되는데 식을 봤더니 우리가 아는 폼의 형태야. 산술기하에 대한 놈입니다. 자, 산술기하. 자, 최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극소값에 대한 얘기가 나왔다는 것은 최소값, 극소값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식을 딱 보는 순간 이거 산술기하네.
그래서 x제곱 플러스 x제곱분의 1은 2가 된다. x가 얼마일 때? 뿔마 1일 때. 그럼 요점의 좌표가 1,2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식으로서 판단할 수 있겠다.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이게 의미가 발생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러면 이 정도 하고 미분 없이 지금 마무리 진 겁니다. 미분은 확인 작업. 내가 정확하게 그렸는지. 그 다음에 볼록성 확인 작업. 두 번 미분해가지고 여기까지 이해되지? 자,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하고 넘어갈게요. 오른쪽 뭐 1번이나 2번이나 거의 같은 문제입니다. 자,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야. 분모가 1차고 분자가 2차야. 얘는 어떻게 볼까? 일단은 정의역에서 1이 빠진 거는 확인하고 빠졌고 얘를 뭐로 바꾼다? 대분수식으로 바꿉니다. 대분수식으로 바꿔. x-1로 나누는 중입니다. 그래서 얘는 x 플러스 1 플러스 x-1분의 1이죠. 됐습니까? 뭐가 보여? 이딴간 산술기하도 보일 거고 두 개의 함수 합그래프다는 게 보인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지? 합그래프 그럼 점근선이 나오겠네. 그래프가 1을 기준으로 우함수 기함수는 가능성이 있나? 가능성 있네. 가능성이 없나? 이래 되겠지. 다시 말해서 이 그래프를 이만큼 올렸다 이 말이 되겠네. 맞는 말이냐? 이 그래프를 이만큼 올렸다 맞는 말이야? 그러겠지. 그럼 얘가 어떠한 성질이 있으면 이만큼 올린 성질이 발생하겠지. 그럼 이 그래프는 어떻게 된 거야? 평행 이동에 대한 그래프고 x 플러스 x분의 1은 기함수 형태를 갖고 있네. 그러지? 그러면 이 기함수는 0,0의 점대칭 평행 이동에서 1,2의 점대칭 1,2의 점대칭이 판단하면 우리는 1보다 큰 쪽만 그릴 거고 1,2의 점대칭이야. 1,2의 점대칭. 이 판단이 됐어요. 그럼 우리는 뭐만 그리면 돼? 사실은 x 플러스 x분의 1만 이쪽에다 그리면 되겠지. 얘가 0,0이라 생각하고 그럼 우리가 이거는 그려봤어. 그려봤지? 여기다가 y는 x 그리고 y는 정확하게는 x 뭐지 이게 왜 여기다 그러지? x 플러스 1이긴 해. 사실 여러분 이렇게 넣으면 x 플러스 1이잖아요. 이게 점근선이 될 거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해서 그려지겠다. 이렇게 그려지겠다. 얘가 뭐 점대칭이게 그래프를 그리면 되니까 이쪽에다가 뭐 이런 식으로 그리면 되겠네요. 됐어요? 요즘 이제 좀 애매하긴 한데 지금 이 정도의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알겠지? 그럼 요 점만 판단하면 되겠는데 얘랑 같을 때니까 x가 얼마일 때 0이었을 때 평행이동했으니까 요 점의 좌표가 x가 1이었을 때 x 플러스 x분의 1일 때 x가 1일 때고 이 점은 이제 뭐가 되겠어? 2일 때가 되겠죠. 그렇지? 원래는 1,2였어. 1,2가 평행이동 1,2로 갔으니까 이 점은 2,4가 됐을 것이다. 뭘 생각하고 문제를 푼지를 너희 생각을 해야 돼. 그래야지 지금 요 작업이 빨리 나오는 거잖아. 요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잖아. 우리가 지금 연습할 때는 요 그래프만 그리면 되는 건데 다음에 가면 요놈을 가지고 놀아라 이렇게 나올 거야. 그러겠지? 그러면 요놈도 미분해보고 식도 구할 건데 우리는 이 정도 문제 알고 확신이 되면 미분 과정 없이 그 다음에 마무리 질 거라고. 알겠어요? 질문 어디는 딱 요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요 점하고 요 점. 요 점은 얼마가 돼요? 0,2이니까 0,0을 지나네요. 맞지? 2,4, 1,2니까 0,0 맞잖아. 요 점을 지나는 이러한 그래프가 됐을 거라고. 그러지? 그럼 두 점만 나올 거야. 그 요 점을 가지고 뭐 교점의 개수 구하시오. 이렇게 나오든지. 알겠나요?
그럼 이런 그림을 빨리 그리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 되겠지. 알겠어요? 나는 의심스러워 미분해서 하면 돼요. 하지만 너희들이 습관적으로 이렇게 계속 하는 연습을 해가지고 식을 보는 순간 그래프의 모형이 나오게끔 연습하는 게 일단 주 목적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얘는 x는 기함수고 x제곱은 우함수야. 뭐 구기의 특징은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뭐는 있어? 합그래프는 특징이 있네. 합그래프의 특징이 있지. 합그래프니까 얘가 0이 안 되니까 y는 x가 안 되겠죠. 그럼 두 개의 그래프를 더하기 그래프를 그릴 거고 점근선에 대한 얘기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되겠네. y는 x 위에다가 x제곱 플러스 1인 x제곱분의 1은 요놈의 그래프를 두 개를 y는 x 위에다 올리겠다 이거지. 요 그래프를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나오겠다라는 거고 조심할 점은 요쪽은 이렇게 그렸어. 여기 위에다 이렇게 올렸어. 얘도 잘 보세요. 요놈을 이 그래프를 여기 위에다 올려야 돼.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나올 거냐면 요놈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뭐가 빠졌어? x는 0이 빠졌어. 뭐가 빠졌어? y는 x가 빠졌어. 그러면 y는 0, 아니 x는 0. x는 0은 어디지? x는 0은 요거지. y는 x 빠졌어. 요놈이지? 두 개의 점근선을 갖고 있는 그래프다 이거지. 그렇지? 위치는 4사분면 중에 4개의 분면 중에 4사분면 4개의 면 중에 이쪽하고 이쪽에다가 이 두 개를 점근선을 하고 그래프를 그렸다가 되는 거야. 그러지? 그럼 질문은 당연히 요점에 대한 위치가 나올 거고 교점에 대한 얘기도 분명 얘기가 될 거라는 거야. 하나, 두 개, 세 개 요거에 대한 얘기가 분명 나오겠다 이 말이 되겠죠. 그러면 요 위치만 알아내면 되겠네. 됐어요? 자, 이놈을 미분을 합니다. 미분하면 1 플러스 자, x제곱분의 1은 뭐지? x제곱분의 1 자, 요거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요. xn제곱분의 1은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습니다. xn제곱분의 1은 기억하는 게 좋아요. y 프라임은 목미분 요놈의 2배 제곱 2n제곱 미분 그대로는 0이 됐고 마이너스의 그대로 미분 n x의 n-1제곱 하면 x의 n 플러스 1분의 마이너스 n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숫자 넣어서 연습. 숫자 넣어서 연습. 됐어요? 그러면 요놈이 x n제곱이었는데 n 플러스 1제곱이 됐고 이 n이 나왔고 마이너스다. x 세제곱,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2 이렇게 된다고요. 그게 많이 나오는 연산이니까 나올 때마다 외우면 되겠어요. 됐어요? 하고 외우고 하고 외우고. 바로는 안 될 수 있지만 그렇지? 여기 하나짜리면 그냥 시간 내서 하면 돼. 근데 계속 나올 거 아니야. 이게 x분의 1, x제곱분의 1, x세제곱분의 1, x5제곱분의 1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그러지? 그러면 빨리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되는 거고 요 놈이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얘가 부호 변화가 있는 거에 대한 상황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그러지? 얘가 부호 변화가 몇 번 있어? x제곱 마이너스 2가 부호가 변하는 게 x제곱 2가 되는 상황인데 부호 변화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자, 이 그래프가 없었다면 요 그래프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이 그래프가 생각보다 어려워. 됐니? 왜냐면 2에서만 아니 그 세제곱이니까 세제곱권 2에서만 부호 변화가 있고 x제곱은 이렇게 생겼고 2는 이렇게 생겼어. 그럼 이쪽에서는 마이너스 이쪽은 플러스야. 이게 감소하다가 증가야. 그럼 그래프가 지금 여기가 세제곱권 2이고 감소하다가 증가야. 뭐지? 이렇게 된다고. 얘만 보면 여기서 감소해서 증가로 바뀌는 건 사실이야. 그러면 감소해서 증가 뭐지? 이렇게 된다고. 뭔 말인지 알겠니?
미분이 먼저 가면 안 된다는 소리야 지금. 그래서 정의역 찾고 그 다음에 대칭성 찾고 그 다음에 극한부터 쓰고 나서 문제를 하면 그래프는 대충 이렇게 모양이 나올 거고 우리는 이 점만 찾으러 갈 거야. 근데 이 점은 모양 다 나왔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이걸 이 두 가지를 보정 작업을 해줘야 된다 사실이지. 요 점이 얼마가 된다? 세제곱근 루트 2,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뭐 나머지는 대입해 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됐어요? 근데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고 지금. 이 그래프를 그리는 게 목적이긴 합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나는 얘를 어떻게 그렸어 지금? 얘랑 얘의 더하기로 그렸어. 뭘 이용해서? 점근선을 이용했고. 극한값에 대한 생각도 안 했어. 왜? 극한값 자체가 점근선이 있기 때문에 점근선을 보고 우리는 점근선 누구? 이거랑 이거 점근선. 이거랑 이거 점근선 보고 두 개의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야. x 그래프랑 y x 제곱분의 1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를 그렸다 이거지. 그럼 그래프 그렸으니까 요거의 질문은 분명히 요거밖에 없을 거라고. 알겠니? 그래프가 나왔으니까. 됐니? 그럼 요 점만 찾기 위해서 미분을 한 거야 지금. 근데 보세요. x 플러스 x 제곱분의 1. 얘도 역수의 형태를 갖고 있습니다. 역수의 형태. 기억하세요. 자,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산술 기하를 쓸 거야. 근데 x하고 x제곱을 곱하면 안 사라지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x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분의 1로 하면 x가 사라지겠지. x 곱하기 x 곱하기 x제곱분의 1 하면 사라지겠지. 그러면 3개짜리 산술 기하를 쓸 거고 얘를 x를 2분의 x 2분의 x x제곱분의 1로 쓰면 얘가 3배 세제곱근 곱하면 얼마가 돼? 곱하면 2분의 1, 4분의 1 이래 된다고요. 됐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답은 세제곱근 3세제곱근 4분의 1이 나올 거라고. 최소값이. 어디에서? 산술기하 누구랑 얘랑 같을 때입니다. 얘랑 같을 때야. 다시 말해서 2분의 x랑 x제곱분의 1하고 같을 거야. x세제곱이 2가 되는 상황이니까 똑같은 상황이 되겠네. x에다 이 값을 집어넣어서 우리는 이 값을 구했다. 똑같은 말이 되겠어요? 다시 말해서 요러한 식에도 산술기하를 쓸 수 있으니까 3개짜리 연습 한번 해놓으면 되겠지. 됐니? 여기에 그래도 핵심은 그래프를 그리는 거니까 그래프를 어떻게 그릴 건데 미분해도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아. 미분을 하더라도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는다고. 그래서 당황한단 말이야. 이상하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뭐가 빠졌다는 것은 점근선하고 극한값이 지금 내용이 좀 빠졌다 이런 소리가 되겠지. 이런 것은 할 것 같고 약간 쉬었다 합시다.